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링4 메인 이벤트 데이빗 베나비데즈의 화려한 승리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베나비데즈가 비볼이나 베테르비에프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앤서니 야드가 경기 결과만 보면 굉장히 약한 선수라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강의 챔피언이었던 코발레프와 베테르비에프에게 비록 패배했지만 상대방에게 식은땀 흘릴 만한 장면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75파운드 라이트 헤비급에서 전투력 측정기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야드를 상대로 베나비데즈가 보여준 완승, 오늘 영상에서는 이 경기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통해 만약 비볼과 대결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짧게 공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엠복스가 인기를 얻으면서 저에게 리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딜레마가 있는 게 오늘 등장하는 앤서니 야드가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상급 복서도 현미경 들이대듯이 엄격한 기준으로 보면 비판할 것이 생기는데 이 아이엠복서 출연자들을 이 기준으로 제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고민한 이후에 올리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toss your gloves. Good luck. Championship of the world, 12 rounds. 1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해설진들이 앤서니 야드의 몸을 보고 어깨에다가 볼링공을 넣은 것 같다면서 엄청난 근육질 몸매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베나비데즈의 몸을 보면 이게 운동한 사람 몸인가 싶을 정도로 근육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근육이 많으면 펀치력이 강해진다고 믿는 분들이 웨이트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물론 아들까지 세계 챔피언으로 키워낸 레전드 크리스 유뱅크 시니어의 대답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Lifting weights and weight training, is that essential? If you want to be a power lifter, lift weights. If you want to be a boxer, put the gloves on and spar. Need I say more? Here we go, live from Riyadh. 자, 들으셨죠? 복싱 매니아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베나비데즈가 비록 우락부락한 근육은 없더라도 엄청난 핸드 스피드와 파워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야드가 근육만 큰 허수아비였냐? 그건 아닙니다. 앤서니 야드는 발을 바닥에 딱 붙이고 상대가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받아치는 전형적인 카운터 펀처 스타일입니다. 베나비데즈의 핸드 스피드가 아무리 빨라도 특유의 그 소나기 펀치를 쏟아낼 때는 필연적으로 가드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 찰나의 순간 야드의 묵직한 한 방에 걸린다면 경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The first time that Yard's had the upper hand of the situation. Yard with his mouth open, they're both feeling the has better be in right, trying to land that jab, the right to look well by Yard, but straight back better be.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상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야드가 그 회심의 카운터를 날리더라도 베나비데즈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베나비데즈의 상체 움직임은 덩치에 비해 굉장히 유연합니다. 머리를 슬쩍슬쩍 움직여 흘려버리거나 견고한 하이가드로 그 충격을 삭제해버립니다. 이렇게 카운터가 통하지 않으니 베나비데즈의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이 베나비데즈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가드 부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나비데즈는 굳이 빈틈을 노리지 않습니다. 야드의 단단한 가드 위 어깨 이두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두들깁니다. 여기서 복싱 하드코어 팬분들이라면 아셔야 될 점은 바로 콤비네이션의 회전력입니다. 단순히 힘이 강해서 야드가 밀리는 게 아닙니다. 베나비데즈는 펀치를 하나 던지고 멈추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를 던지면서 상대가 숨을 고를 틈조차 주지 않고 계속 때려박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호흡을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베나비데즈가 반칙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말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앤서니 야드가 베나비데즈의 오른팔을 잡고 놔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입장에서도 방어하는 쪽이 놔주질 않으니까 이게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드가 베나비데즈의 공격이 얼마나 정신없었으면 저런 이해 못할 행동까지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죠. 베나비데즈가 비볼한테도 통할 수 있는지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좀 써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야드를 샌드백처럼 두들긴 이 베나비데즈의 주먹이 과연 드미트리 비볼에게도 닿을 수 있을까요? 이 대결은 발이 멈춘 자를 잡은 베나비데즈가 발이 멈추지 않은 자를 만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비볼은 이미 베나비데즈의 미리 보기 버전과 싸워 완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르도 라미레즈입니다. 거대한 체격을 앞세워 상대를 코너로 몰아넣고 질식시킨다는 점, 베나비데즈와 거의 판박이 수준입니다. 게다가 라미레즈는 닉네임 주르도가 스페인어로 왼손잡이라는 의미하듯 까다로운 사우스포였습니다. 이게 왜 비볼한테 상성상 까다로운 점이냐면 비볼처럼 잽 활용도가 높은 선수에게 서로 앞손이 겹치는 사우스포는 잽 길목이 막혀 압박을 벗겨내기가 표면적으로는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볼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억지로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장점을 바꿀 수 없는 상수로 인정해버리고 자신의 움직임을 그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변수로 만들어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주르도가 거칠게 압박 들어오면 보통 아웃복서라면 도망가기 바쁘겠지만 비볼은 다릅니다. 오히려 같이 맞불을 놓으며 똑같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키와 리치가 훨씬 큰 주르도가 주먹을 뻗는 순간 비볼은 정강석화와 같은 백스텝으로 딱 한 뼘 타겟팅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르도가 허공을 가른 주먹을 회수하고 방어 자세를 갖추기도 전에 그 찰나의 빈틈으로 다시 파고들어 유효타를 꽂아 넣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긴 리치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비볼의 스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기에서 야드는 베나비데즈의 연타를 가드로 막으려다가 무너졌습니다. 발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볼은 주먹을 가드로 막는 게 아니라 거리로 막는 선수입니다. 베나비데즈가 특유의 5연타, 6연타를 쏟아낼 때 비볼은 이미 타격권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베나비데즈의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드러납니다. 앞서 보셨듯이 베나비데즈는 발을 쓰기보다도 발을 붙인 상태에서 상체 움직임으로 주먹을 피합니다. 이게 야드처럼 같이 받아쳐주는 선수에겐 통할지 몰라도 치고 빠지는 비볼의 인앤아웃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베나비데즈는 이미 비볼 스타일과 흡사한 우크라이나의 올렉산드르 그보즈딕을 만나 고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스텝이 좋은 그보즈딕을 지치게 하려고 바디샷을 많이 때려줬지만 움직이는 표적을 쫓아다니며 헛손질을 하다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지쳐버리는 모습도 노출했습니다. 비볼은 그보즈딕보다 더 빠르고 더 까다로운 타겟입니다. 이런 비볼을 베나비데즈가 12라운드 내내 쫓아다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나비데즈가 비볼을 이기는 시나리오 역시 충분히 강력합니다. 비볼이 커리어상 가장 고전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바로 아투르 베테르비에프와 1, 2차전 때 끊임없는 압박에 로프 쪽으로 밀렸을 때였습니다. 베나비데즈는 베테르비에프보다 한 방은 약할지 몰라도 핸드 스피드는 훨씬 빠르고 팔이 깁니다. 비볼이 백스텝을 밟더라도 베나비데즈의 긴 리치가 그 거리를 씹어먹고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비볼의 견고한 가드를 뚫기 위해 베나비데즈는 집요하게 바디를 노릴 것입니다. 야드의 호흡을 뺏었던 그 연타가 비볼의 복부에 꽂히기 시작한다면 천하의 비볼이라도 발이 묶이고 앤서니 야드처럼 로프에 갇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Tense than the first fight, and the action When it's half blocked, you can still hear it. on stage, and he's certainly going for it. He's got 20 At the end of the round, they sit in a close round and might just steal you like that. through rounds than he did last time. Body shots. 자, 마지막으로 복싱계의 루머를 잠깐 언급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026년 5월 베나비데즈와 주르도 라미레즈가 붙을 수 있다는 썰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복싱계는 원래 프로모터나 선수들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온갖 구라와 연막 작전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도장 찍고 오피셜이 뜨기 전까지는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흥행과 시청률을 한번 따져보면 이미 비볼에게 완벽하게 파해법이 나온 주르도 라미레즈, 그리고 오늘 분석한 베나비데즈와 붙었을 때 예측 불허의 전쟁이 될 드미트리 비볼, 과연 전세계 복싱 팬들이 어떤 매치를 원할까요? 특히 사우디 형님이 제일 보고 싶은 매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베나비데즈의 다음 상대 비볼에게 이미 털린 주르도가 맞을까요? 아니면 끝판왕 비볼이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들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